부동산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서울시와 국토부가 국민주택 규모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데요. 국민주택 규모가 무엇인지 또 양측이 국민주택 규모를 두고 왜 대립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계황 해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주거실에서 국민주택 규모를 85제곱미터 이하와 이상으로 나누고 있는데요. 어떤 의미로 이렇게 나누는지 궁금합니다. 예, 여러분들이 언론이나 신문에서 또 건설사에서 모집 공고를 내거나 모델하우스에 가면은 항상 84점 몇 제곱미터, 그러니까 85제곱미터 미만으로 이제 모든 것들을 규모를 설정을 하고 있는데 왜 그러면 84제곱미터까지 85제곱미터 미만으로 할까? 즉 다시 해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 짓기 때문에 이제 항상 84제곱미터, 85제곱미터 이렇게 많이 하는데 이게 왜 넘지 말아야 되느냐? 그럼 이해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이를 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각종 세금 혜택이나 이런 어떤 문제들이 있는데요. 중요한 부분은 건설사에서 이런 어떤 아파트를, 주택을 공급을 할 때 사업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이 승인을 받을 때에 국민주택 기금을 써갖고 일반적으로 이 건설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의 PF 자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일반 금융이지만은 국민주택 기금을 써갖고 건설 공사에 투입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장기의 저리로 갖고 올 수 있기 때문에 건설사에서는 이런 자금을 쓴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런데 이런 자금을 쓸 때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 설계를 하고 승인을 맡아야지만이 이런 어떤 국민주택 기금을 쓸 수 있다. 이래서 저리 자금을 쓰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건설사에서는 이렇게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 가급적 설계를 하고 또 분양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도 지금 현재 부동산에 관련된 모든 정책이 국민주택 규모를 기준으로 해서 즉 85제곱미터 기준으로 해서 각종 세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매긴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떤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 갔을 때 각종 세금의 면세에 관련된 부분, 감세나 면세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 입주자들도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많이 찾는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 외에도 분양을 받는 거에도 일반 거래를 할 때에도 각종 재산세라든가 이런 걸 부과를 할 때 국민주택 규모 이상이냐 이하냐 이걸 갖고 기준을 매기다 보니까 이 85제곱미터 국민주택 기금의 규모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런데 최근에 이 85제곱미터를 두고 국민주택 규모를 두고 국토부와 서울시가 갈등을 빚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예, 국민주택 규모에 관련된 규모입니다. 네. 지금 현재 법상에는 85제곱미터를 기준으로 그 이하를 이제 국민주택 규모로 하는데 서울시에서 많은 변화와 환경의 변화가 있지 않느냐. 특히 인구에 관련된 변화와 더불어서 가구의 변화죠. 엄청나게 이게 한 40년 전에 이 제도가 만들어졌는데요. 지금 이제 국민주택의 규모 자체가 1인에서 3인 가구가 많이 있다 보니까 이런 어떤 주택 수요에 관련된 환경의 변화, 이걸 고려했을 때 85제곱미터가 너무 크다. 그래서 국민주택 규모를 65제곱미터로 변경하자. 이렇게 이제 조정을 하자라고 해서 서울시가 국토해양부에 건의를 했죠. 그런 가운데서 이제 정부가 이를 수용을 해야 되는데 수용하기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지금 한 겁니다. 이게 지금 국민주택 규모를 85제곱미터에서 65제곱미터로 이렇게 변경을 한다는 게 의미가 상당히 큰 의미가 있고 국토해양부는 또 이제 현재 반대를 하고 있는데 왜 반대를 할까? 이런 어떤 부분들을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데 먼저 국민주택 규모가 만들어진 거를 본다라고 하면 국민주택 규모라고 하는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주택법 2조 3항에 어떻게 언급이 되어 있냐면요. 국민주택 기금을 지원받아 건설되는 개량되는 주택, 신축이나 개량되는 주택. 국민주택 기금을 받아갖고 하는 요런 1호를 짓거나 1세대가
85제곱미터 이하로 건설되는 주택을 국민주택 규모라고 한다. 이렇게 법에서 이렇게 정해놓고 있고, 요 규모에 해당이 될 때 앞에서 아까 언급했던 것처럼 이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은 각종 혜택을 현재 주게 되죠. 말하자면 정부에서 봤을 때 85제곱미터 정도가 정부에서 생각할 때 국민이 가장 살기 편리한 국민주택 규모 국민주택 규모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서 지금 현재 법제화돼 갖고 운영이 되고 있는 실태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가장 궁금한 것은 누가 왜 언제 이렇게 규모를 정했는지,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정했는지 궁금한데요. 예, 많은 사람들이 왜 85제곱미터가 국민주택 규모일까? 네. 궁금해하죠. 최초로 이제 국민주택 규모에 관련된 것들은 1972년도죠. 12월 30일 날에 그 당시에 주택건설 촉진법이 만들어지면서 최초로 이제 국민주택 규모라고 하는 말이 등장이 됩니다. 네. 여기서 이제 했던 어떻게 된 85제곱미터가 이제 탄생하게 된 배경은 이렇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평이라고 하는 개념을 썼죠. 한 가구에서 1인이 생활을 하는데 최소 면적을 얼마나 5평 정도로 봤습니다. 그 당시에는 한 가구가 보통 5인 기준으로 돼 있었기 때문에 5인이 5평. 그러니까 5, 25평 정도를 가져야지만이 최소한 어떤 국민이 살기 편리한 국민주택 규모가 아닌가 이렇게 정의를 했죠. 그다음에 이걸 이제 25제곱미터를 이제 25평을 제곱미터로 환산을 하게 되다 보니까 82.5제곱미터가 되는 거죠. 이게 소수점 자리가 복잡하니까 85제곱미터로 가자 이렇게 해갖고 이제 오늘날의 85제곱미터 국민주택 규모다. 이런 이제 하나의 설이죠. 그 이후에 이제 봤더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이걸 다시 평 단위로 보통 쓰다 보니까 85제곱미터다가 계속해서 25.7평이니까 법적으로는 85제곱미터를 쓰고 실질적으로 거래를 할 때는 25.7평으로 계속 썼댔는데 여기 이제 2007년도에 이제 계량법이 통일이 됐죠. 평을 못 쓰고 제곱미터로 쓰다 보니까 25.7평이라고 하는 말은 사라지고 85제곱미터 국민주택 규모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렇게 나왔다. 이렇게 설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신당동의 사저를 갖고 있었댔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신당동 사저를 갖고 있던 그게 85제곱미터였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 정도가 국민이 살기에 가장 적당한 면적이 아니겠느냐. 이래서 85제곱미터를 국민주택 규모로 가자. 이런 두 가지 설이 있는데 설이 어느 게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거나 지금 현재 2007년 이후에 계량법에 의해서 85제곱미터를 계속해서 국민주택 규모로 현재 쓰고 있죠. 네.